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인데일리에서 하고 있는 팟캐스팅 박영숙의 미래충격. 오늘은 생태 환경 전문기업 한솔그린에 나와 있습니다.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세계 1위 산업이 기후에너지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30년이 되면 기후에너지 산업에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종사한다. 이럴 정도로 기후에너지 산업, 물 부족, 환경오염, 거기에 특히 생태환경, 벽면 녹화, 옥상 녹화를 하지 않으면 11% 정도 하지 않으면 독일에서는 건물 준공검사가 안 나고 이러한 운동들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데에서는 창문 농업, 윈도팜 해서 창에 이미 농업을 하고 있고 부엌 농업, 키친팜이라고 합니다. 부엌에서도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키워서 먹는 수직 농업, 이게 도시 농업이죠.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2위 산업은 저희는 식음료, 건강식품이라고 하고 3위 산업은 교육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2위 산업이 워낙에 큰 분야이고 저희가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에너지 절감, 이 전문 업체인 조경 생태환경 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솔그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솔그린의 한승호 회장님과 질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솔그린에서 지금까지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나요? 먼저 저희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저희 한솔그린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솔그린이라 하면 원래 제가 이 상호를 주실 때 취지가 한국을 건설하겠다 그린으로, 그래서 한국 건설의 한설을 따고 뒤에 녹색 혁명의 그린을 따는 겁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이 상호를 졌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MB 정권 때부터 녹색 그 성장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나름대로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는 원래 조경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조경이라 하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무 심고 그런 가꾸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가꾸고 저희 주변을 녹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제가 초창기에 때는 애들 놀이터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도 사실은 녹색, 그린, 초록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초록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 환경이 점점 더 개발에 때문에 파괴되어 가고 있을 때 이거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는 녹지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던 이 자리도 원래는 녹지였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도시로 되기 때문에 자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살고 있던 이 도시를 없애고 자연을 끌어올 수는 없어요. 결국은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있는 도시 건물, 구조물에도 녹색을 입히면 공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일단은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데서는 정책적으로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적으로 규제를 했지만 요즘은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빗물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리텐션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공기종으로 내뿜으면서 온도를 도시 열스마를 점해주면서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그런 역할들이 전부 조경까지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녹색을 입히는 이런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있나요? 여기 앞에 설명을 좀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라든가. 저희 한솔그린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대조경업계에서 한설길이 하면 그린블럭 만드는 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린블럭이 뭐냐면은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혹자는 잔디밭을 주차장이라고 쓴다니까 인조잔디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인조하고는 관계를 안 합니다. 네. 천연 잔디에 차를 파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잔디도 살아야 되고 파킹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그 차량의 하중을 받아주는 지주가 있고 그거 사이 틈새에서 잔디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저희가 80년대 초에 특허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설그린의 그 초기의 대명사로 되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같이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그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만드는 바닥 처리하는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옥상에도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 주차장 하면서 옥상에 잔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고, 지구촌의 최대의 문제가 지금 기후변화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설그린에서 지금 차량 하중을 받아주고 잔디밭도 꾸미면서 주차장도 만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또 다른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어떤 생각들 하고 계세요? 이게 거기 이 도시 녹화하는 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져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WTO에서 제한하는 그 도시 1인당 녹지 면적이 약 10제곱미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뭐 영국 같은 데서는 한 20제곱미터도 되고 한 10제곱미터 최소한이 다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도 한 6제곱미터를 넘지 못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제시한 그 녹지 면적이라는 거는 공원, 남산공원, 뭐 이제 관악산, 청계산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녹지 면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가까운 근접거리는 없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지 면적이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면적을 확보하려니 지가가 워낙에 상승돼 있어서 녹지를 공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벽면입니다. 바닥은 바닥대로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죠? 아까 같이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주차장도 써야 되고, 옥상도 심지어는 누가 잔디만 심냐, 거기 가서 또 사람들도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건데, 벽은 다 놀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벽이라는 것은 일반 그 면적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녹시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면적이 녹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대상지가 되죠. 간판쟁이가 제일 좋아하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적을 녹화로 했을 때는 그 녹지에 대한 그 기후 변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그 쾌적함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벽면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도시 내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일단은 공간 확보의 문제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사 지붕까지를 포함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정책 대안으로서 제안을 정부나 서울시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뭐 저희 뭐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업이 그렇죠.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말로 정책으로 하라고만 해서 잘 합니까? 안 하죠. 가장 좋은 거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면적이 벽면 녹화를 몇 프로 어느 면적을 해주면 인센티브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옥상 녹화를 하면 빗물을 저울에다 나가기 때문에 하수 대수를 줄여줄 수가 있죠. 보통은 그런 게 없으면 빗물이 내려오면 그냥 하수도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을 리텐션 시켜준다는 것이 하수도 관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한 사람한테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가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는 것이 정책이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정도를 해가면서
반응을, 호응을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전 세계적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거기에 따른 어떤 이 노력들이 각 나라마다 정책 대안 또는 기술 개발 많이 나오고 있고, 나사에서는 지금 현재 해수면 상승이 2032년 지금부터 20년 후가 되면 약 18.32% 정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한 17, 18%가 해저로 그저 가라앉는 이런 현상들이 나는데, 이런 긴박함을 어떻게 빨리 대중에게 알리고 정책 이반자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많이 하시고 싶으세요? 뭐 그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그 CO2 절감 문제, 기후 변화의 가장 주범으로 되는 CO2 절감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뭐 적용해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말씀드린 그런 녹화하는 그 소재가 단순히 경관적을 위한 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농업적인, 우리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 식물이라는 건 CO2를 없애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그런 채소를 자기 근처에서 확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레에서 가져온다든가 멀리서 가져올 때의 운송에 들어갈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CO2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최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생태도시를 건설한다는 건데, 생태도시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그 자리에서, 그 근처에서 하고, 여기서 나온 폐기물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에너지도 거기서 만들고, 폐기된 에너지도 거기서 처리, 자체적으로 해야 그 로스가 생기는 그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도시 농업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뭐 윈도우 농업까지, 뭐 어느 부분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미래 건축학자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한 동